하여튼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구 판세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직은 뭐 투표일까지는 한 12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섣부르긴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라도 좀 이렇게 좀 모양이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그 저기 이렇게 다 하나씩 그 지역구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한 군데씩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부평 쪽부터 보면은 부평 갑을 이렇게 보는데 먼저 갑부터 보면 여기 나왔던 아까 언급된 대로 이성만 후보하고 문명호 후보에 대한 야권 단일의 여부 그리고 조진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부평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영표 의원과 이현웅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여부 그렇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평 갑의 경우에는 우리 조진영 후보가 경선을 신청했는데 경선을 신청했습니까? 예, 했는데 단수 후보가 됐죠. 우리 정유소 후보가. 공천 받기 그래서 전에. 네, 경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조진영 후보는 굉장히 조진영 의원은 가까우신가 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조진영 전 의원이 그런 서로 감정 대립이 이 새누리당 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몇 번 해보니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당 후보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결과에 가장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새누리당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힘이 모아졌다라고 하면 우리 정유섭 후보가 굉장히 큰 힘을 받았을 텐데 경선도 하지 않고 전직 의원을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니까 전직 의원은 이런 경우는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10% 넘게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현역인 문병호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하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나옵니다. 반반 정도.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문병호 의원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거에서는 이성만 의원이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이 아무래도 현역 그 지역에서 2번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유리하지만 또 당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성만 의원은 시의원 하셨고 그렇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그 지역에서는 한 25% 가까이 되니까 그 힘을 받아서 거의 막상막하의 경합을 좀 하고 있어서 정말 부평갑은 이 4명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까지 나오시고 그 무소속이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도 840억이나 되는 그리고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다. 네. 예.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없는데 그럼 부평 을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 을은 다행히 그 새누리당 후보가 강창규 후보로 됐습니다만 김영광 후보와 경선을 해서 강창규 후보가 이긴 곳입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전열은 좀 정비되어 있는데 과연 진심으로 전열이 봉합되고 전열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 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래도 아직은 갈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역에 살아서 들어보면 우리 홍영표 의원은 우리 정의당 김웅호 후보랑 경선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발대식 할 때도 우리 김웅호 의원이 같이 가서 응원도 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이 부평 을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 10% 넘게 지지가 나오는 곳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힘을 모으면 그리고 현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현웅 의원이 정말 선발하지 않는 이상 네. 이변 없이 홍영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현웅 변호사가 또 지역 출신이고 또 열심히 한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정치 신인에게 거는 기대도 있고 네. 하는 면에 있어서 여기도 마지막 후보 단일화를 해서 야당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정리하면은 부평 갑쪽 같은 경우는 이성만 의원하고 문병호 의원의 어떤 좀 팽팽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접전입니다. 라고 네. 한 거고 부평 을지역은 홍영표 의원이 좀 일정 정도 좀 우세적 역할을 좀 그렇습니다. 이상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예, 계양갑하고 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갑하구를 어떠신가요? 예, 계양 갑하굴은 역시 그 전통적인 그 야당 강세 지역이죠. 여긴 지난번 뭐 국회의원 두 지역 다 또 구청장 또 시의원 전체가 또 야당이 이제 당선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 이게 삼자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세 지역인데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거고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계양 을 같은 경우 이제 송영길 이제 후보께서 우세하는 게 나오는 게 한 반 정도, 또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는 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대 앞으로 이 갑의 유동수 후보와 을의 송영길 후보가 민선 5기 때 그러한 그 인천 시정을 이제 주도한 이제 양 당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은 선거 기간 이제 최대 뭐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 갑을 보면은 오성규 후보 새누리당 조직이 네. 만만치 않아요. 국회의원도 나왔었고 구청장도 벌써 2번이나 나왔었고 당선은 한 번도 안 되신 분 예,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됐지만 아주 지역 출신으로서 이제 그동안 탄탄한 조직력은 갖고 있죠. 다만 이제 야당 지지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항상 낙선을 한 건데 이번에는 또 이수봉 그 후보가 또 나와서 일정 정도 야당표 잠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갑도 이거는 뭐 절대 야당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을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윤영선 그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한 2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역대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는 최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낙하산이라든가 실제 여기에 지속적 활동을 하지 않은 반면에 윤영선 후보는 다른 데서 서울 목동인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20년 가까이 의사 생활한 장점이 있고요. 지역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새누리당 그 조직 내에 여러 그동안 정치를 거쳐간 안상수 시장 또는 이상건 전 국회의원 뭐 이런 뭐 여러 사람들 조직으로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나 서로 또 반목도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조직이 하나로 총 집결한 말 그대로 후보 자체로서는 지금 최강의 상태인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시고 또 시장까지 하신 그 송영길 후보의 어떤 인지도는 뭐 이 아주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젊은층도 다른 데보다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역 의원인 최현식 의원이 그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 지지율의 약세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실제 바닥에서는 또 실제 당 지지율 지금 그 3자 대결의 여론조사와 다르게 분위기는 뭐 이런 측면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30%대에서 새 후보가 이 성패를 그 좌우하지 않을까 모두 그런 예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 지역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계양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기 오성규 후보와 유동수 후보가 박빙인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계양을은 그래도 약간 성 전 시장이 약간 높게 나오는 걸로 했는데 하여튼 그건 계속 바뀌니까 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은 남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남구의 판세가 좀 어떠신가요? 예, 지금 두 군데야 그래도 이제 그 야당 몫이 있으니까 좀 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남구 갑을은 전통적으로 좀 여당세가 좀 많이 강했던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 갑 먼저 말씀드리면 홍일표 의원, 허정식 의원, 그다음에 김충래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변호사. 아직까지는 이게 여론조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이고 그랬는데 홍일표 의원 이번에 그 회계 문제 관련돼서 조사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허정식 대변인 또 후보가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판세 정도인데 또 전통적으로 아마 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본다면 조직표로서는 아직도 이렇게 새누리 홍일표 의원이 굉장히 강한 편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어차피 야당 두 군데가 이렇게 한다면 거의 쉽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남구를 가장 이제 인천에서 그 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윤상희는 31.6%, 그다음에 김정신 그 새누리 10% 이렇게 한다면
40% 정도가 넘는 데고 야권 합치면 20%가 좀 안 돼요. 안기혁 의원하고 그 김성진 의원이. 현재 여론조사 이게 뭐냐면 나머지 40%가 현재까지 부동층입니까? 그 무응답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현재 그 좀 관심 포인트입니다. 변수가 많다 이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안기혁 그 후보가 김성진 후보에게 이 야권 단일에 대한 경선을 지금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관전 포인트가 된다면 어쨌든 간에 새누리로서는 김종신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좀 분산된다라고 봤을 때 이 야권의 그 마지막 단일 후보 요 문제가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남구 쪽은 워낙 여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좀 판세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남동구 아까도 뭐 잠깐 더 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뭐 이렇게 좀 언급해 주시도록 하시죠. 네, 남동구의 그 우리 현역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부산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네, 문대성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당 김명수 후보가 있고 또 우리 민중연합당에서 임동수 후보가 있는 남동구 갑 지역은 사실은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진보 정당의 표심이 꽤 많이 작동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박남춘 의원이 그 통합진보당과 경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불과 10몇 표 차로 이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었죠. 박남춘 의원께서 의원 되시기 전에 그 통합진보당이랑 경선을 해서 불과 10몇 표 차로 신창현 후보한테 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동수 후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하고 그 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명수 후보가 정말 끝까지 가서 완주를 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뭐 꽤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박남춘 후보의 당선 여부는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할 수 있다. 이 변수들을 어떻게 잘 원활하게 조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리 있는 것 같고 문대성 후보는 기존의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기본 그 지지층에 조금 못 미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야권이 좀 유리하긴 한데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갑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을은 뭐 지금 그 뭐 여성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진리 대한당이라는 건 정말 못 들어보던 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인 윤관석 의원하고 새누리당의 조전혁 의원 각각 한 번씩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1대1 승부를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은 이번에 우리 그 정의당 거기 남동구 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쪽에 간석동하고 네네. 만수 2, 3, 4, 5동. 근데 거기 우리 정의당의 최성원 의원이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 과정 중에 숨어 있는 얘기가 배진교 전 구청장이 윤관석 의원이라는 거 한번 붙는 걸로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지역인 건 아마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데 배진교 구청장도 저랑 제가 떨어질 때 우리 배진교 구청장 떨어졌는데 그때 얼마에 낙선을 했냐면 49.2%를 얻고 낙선을 했습니다.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죠. 0.8%. 물론 그래도 떨어지면 떨어진 거지만 따라서 이 지역 역시도 저희 정의당의 판세가 아니 당원과 시민의 그 지지도가 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야권 단일화가 되어 있고 우리 그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의원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야권 단일 지역으로 윤관수 후보에게 여러 또 국민의당 출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힘을 좀 모아주면 윤관수 후보가 승산이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13개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야권 다 진짜 국민의당까지 없으니까 네. 되는 남동구 지역이 여기서 야권 단일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까 우리 이한구 의원처럼 말씀처럼 다 망하는 겁니다. 야권 단일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서구를 보도록 해서 서구 쪽은 뭐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예,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서구 갑은 이학재 의원과 김교웅 의원이 이제 거의 교대로 이렇게 해왔고 거기가 주안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유길종 후보나 안생준
후보 아마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서구 주민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큰 변수가 되지 않고 거의 박빙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사로서는 좀 더 김기영 후보의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하산 후보에 있는 황우여 후보와 신동근 후보,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있었다가 한 분 홍성목 후보가 사퇴를 하고 허영 후보 여기도 재산이 꽤 많아요. 한 100억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은 황우여 후보와 신동훈 후보에 이제 관심이 돼 있는데 두 분 다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동훈 후보 강화 빠지면서 검단에서 이렇게 약진했던 문제가 있고 황우여 후보 인지도 아마 인천에서 인지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거의 박빙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망고뜨리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중동 옹진 강화를 마지막으로 한 판세를 한번 봐주시죠. 예, 중동진 강화는 새누리당의 배준영 후보, 국민의당 김해창 후보, 정의당 조택상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인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와 그 안상수 무소속 후보 간에 이제 선두 다툼을 좀 벌이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 김해창 후보가 또 상당히 선전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인 조택상 후보와 또 이렇게 여론조사에서는 그 비슷하게 나오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이 국민의당과 정의당 간에 이제 야권 단일화 이 부분들이 남은 3일 동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권 절대 우세 지역에서 야권 국회의원이 이제 새로 좀 탄생하느냐 이 부분이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뭐 굉장히 또 뜨거운 지역구고요. 마지막으로 연수구를 보시면 연수구 갑이 지금 정승현 후보, 박찬대 후보, 진희범 후보인데 상대적으로 진희범 후보는 늦게 이제 좀 이제 선거에 출마를 준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박찬대 후보가 진희범 후보한테 후보 단일화를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또 연동이 되긴 하겠지만 또한 정승현 후보도 여기가 원래 황우여 후보가 했던 지역구다 보니까 다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박찬대 후보와 정승현 후보의 어떤 둘의 박빙의 선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하여튼 연수구 갑은 어찌 되었거나 새로운 정치 국회의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연수울은 이제 송도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언급드렸지만 참 여기 답답한 지역입니다. 예, 뭐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강원 후보, 이제 한강원 후보가 윤종기 후보와 이제 그 후보 단일화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어찌 되었거나 두 분 다 지금 시민사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낙선 후보로 지금 되어 있어서 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